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증시 날씨, 햇볕 짱짱. 오늘 드디어 기다리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다. CPI는 8.5%, 근원 CPI는 5.9%로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며 물가가 최고치에서 둔화되고 있다는 뚜렷한 지표가 나옴에 따라 시장은 일제히 환호하였다. 장기 투자자는 바깥 날씨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지금 많이 오른다고 좋을 것도 떨어진다고 낙담할 것도 없다. 시장은 항상 예민하고 민감하며 다혈질이고 때로 소심하고 때론 과하게 탐욕적이다. 이게 다 시장 안에 인간의 심리가 녹아져 있기 때문인 것이다. 오늘의 주요 증시 전망으로 금일 CPI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이 급등한 데 따른 과열 양상을 의식한 듯 여는 총재들은 일제히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연속해서 내놓았다. 시카고와 미니애폴리스 여는 총재는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공격적 금리 인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흥분한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또한 반도체 관련주의 호재 소식도 전해졌다. 약 4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촉진이 예상된다는 지나 러몬드 미국 상무장관의 설명이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퍼글리스 경제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달에 나온 수치만으로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꺾였다고 볼 수 없다며 다음 달 나오는 CPI가 더 중요해졌다며 투자자들에게 좀 더 냉정할 것을 권유했다. 매번 강조하지만 시장은 항상 걱정을 달고 산다. 오늘 미국의 대표 지수는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 속에 일제히 대폭 상승하였다. 최근 실적 가이던스 하향 조정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던 반도체 종목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급반등한 모습이고 나스닥 100은 어느덧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25%까지 올라와 하락장 탈출, 초읽기에 돌입한 모습이다. 배수, ETF는 기술주, 반도체 중심의 상승세가 눈에 확 들어온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무려 12.55% 상승하였고 빅테크와 반도체 중심의 불주 역시나 12.14%라는 무서운 상승을 보여주었다. 그 와중에 하락한 종목도 눈에 띄는데 바로 홍콩 항생 관련 중국 주식이다. 최근 대만과의 지정학적 갈등, 코로나 봉쇄 등 악재가 겹겹이 쌓이면서 역대급 대폭락을 보여주고 있는 홍콩 시장이다. 항상 얘기하지만 모두가 눈길도 주지 않을 때가 적극 매수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배수, ETF 역시 모두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으며 특히나 최근 친환경 관련 KLN이 ETF의 활약이 매우 눈부시다. 탄소 중립, 친환경 프로젝트는 이제 첫 발을 내딛었으며 KLN이는 30년 장기 투자로도 손색이 없는 군계 일학의 ETF임에 틀림이 없다. 3배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고퍼스 ETF는 오늘 날벼락을 맞은 하루이다. 올 한 해 100% 가까이 올라왔던 저점 대비 상승률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당 부분 반납한 모습으로 오히려 하락 전환 초읽기에 돌입한 모습이다. 오늘의 급등주로는 단골 손님 3D 프린트 기술의 끝판왕 벨로 3D가 다시 등장했다. 미래의 성장성에 비해 금리 인상 여파로 너무 억울하게 많이 빠졌던 만큼 되돌림의 기세도 참 무섭다. 오늘 하루만 무려 42.02% 급등한 모습이며 고점 대비 하락률은 여전히 마이너스 53.49%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기업들은 확장성과 성장성이 있어 상방이 열려있기에 10배, 100배 올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올해와 같은 긴축 시기가 이 같은 꿈나무 기업들을 우리의 텃밭에 심어가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 조만간 시간을 내어 전도 유망한 꿈나무, 개별 종목들만 별도로 소개하는 시간을 준비해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불즈 ETF의 개별 종목 소식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메타를 반드시 매수해야 할 탑픽으로 선정했으며 알파벳 또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하지만 알파벳은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이 제기될 예정이라는 어두운 소식도 함께 들려왔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주식을 69억 달러어치 처분했다고 하며 이는 최근 트위터 인수 관련 현금 확보의 목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단기적인 시장의 예측은 신의 영역이다. 하락장이 지속되는 올 한 해 왜 워런 버핏이 애플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했었는지 우리 투자자들은
곱씹어봐야 할 일이다. 시장의 미래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경제 전문가들 치고 주식 투자에서 제대로 성공한 인물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항상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다. 올 들어 경제뉴스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로 저금리 시대 끝나고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도래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화폐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최고의 교환 수단이다. 사실 화폐 자체는 휴지 조각과도 같은 것이다. 인간끼리 약속에 의해 인정해줄 수 있기에 그 가치를 띠는 것일 뿐이다. 인류의 기술 발전은 해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러한 기술혁명은 우리 인류의 삶을 더욱더 편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준다. 그러한 기술 발전에 필요한 필수 요소가 바로 돈이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돈이 없다면 그 꿈을 실현시킬 수가 없다. 결국 지구상에 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각각의 경제 상황에 따라 긴축과 완화의 조정은 있을지언정 앞으로도 자본주의 시대의 돈풀기 역사는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돈이 계속 풀린다는 것은 우리가 벌고 있는 돈의 가치가 줄어든다는 것이고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앉은 자리에서 우리의 자산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 현금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 라면 몇 개 과자, 몇 봉지 사면 끝이다. 반면에 우리의 월급은 그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올라 있는가? 슬픈 현실이다.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아무리 좋은 책은 주가가 많이 회복하면서 마이너스 30%대까지 내려왔던 손실률은 어느새 플러스 20%대의 수익률로 전환된 상태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숫자일 뿐 언제 또다시 마이너스 50%대의 손실을 기록하게 될지 모르고 또 운 좋게 상승 랠리가 지속되어 플러스 100%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올 한 해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든 그건 나에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본래 투자의 세계는 외로운 것이다. 손실이 났다고 누구에게 하소연하지도 말고 수익이 났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도 말자.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의 몫이고 투자는 절대 타인과의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는 나의 성장이고 나의 미래, 나의 꿈이다. 오늘의 성공에 일일비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는 날씨로 치부하고 너무 의미부여하지 말자.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고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 여유. 이것이 장기 투자의 비결이고 핵심 요소이다. 저의 주린이 일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